코로나19 팬데믹, 정말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. 그런데요, 유독 미국에서는 이 팬데믹이 이미 시작되고 있던 어떤 거대한 흐름에 그냥 불을 붙인 계기가 됐습니다. 바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집으로 향하는 흐름 말이에요. 2021년 통계를 보면요, 숫자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무려 500만 명.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3배가 늘어난 수치예요. 상상이 가시나요?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미국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대신에 집에서 직접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걸까요? 그 복잡해 보이는 이유, 오늘 딱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지금부터 그 비밀 아닌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홈스쿨링 열풍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거대한 사회 현상인지 숫자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이걸 보면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가 정말 확연하게 보이죠? 팬데믹 전에는 한 170만 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500만 명까지 치솟았어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.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홈스쿨링을 경험해본 학생은 무려 90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. 이건 뭐 미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숫자죠. 이걸 가구 단위로 바꿔서 보면요. 2020년 기준으로 아이가 있는 미국 가정 10집 중에 한 집 이상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 팬데믹 직전과 비교하면 그냥 순식간에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왜?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? 아마 가장 근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바로 생존입니다. 정말 많은 부모님들한테는요, 홈스쿨링이 더 좋은 교육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재정이 좀 부족한 공립학교들은 학교 폭력이나 범죄 문제,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총기 사건의 위협 때문에 부모들이 더 이상 학교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. 당연히 내 아이를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게 무슨 거창한 교육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아이를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이유는요,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. 미국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사실 미국에서 홈스쿨링이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아주 깊은 뿌리가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 보통 국가가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이끌어왔잖아요. 근데 미국은 시작부터가 좀 달랐어요. 개개인, 그리고 지역 공동체, 또 종교 단체가 교육의 중심이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 교육은 부모인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문화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. 네,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홈스쿨링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상하고 낯선 선택지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교육 방식 중 하나로 인정받는 겁니다. 마지막 3번째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. 좀 아이러니한데요. 팬데믹과 기술 발전이 이 홈스쿨링 현상을 더 부추기면서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. 이 팬데믹이요. 홈스쿨링의 양극화,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을 만들어냈어요. 한쪽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한 가정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홈스쿨링을 떠맡게 된 가정들이 생긴 거죠.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서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퀄리티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. 그런데 바로 그 기술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교육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. 결국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 교육 불평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킨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안전 문제부터 역사적인 배경, 그리고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격차까지 살펴봤는데요. 미국의 이 거대한 홈스쿨링 흐름을 보면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결국 미국의 홈스쿨링 열풍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과연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?
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배울 기회를 누리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까요? 오늘 미국의 홈스쿨링 이야기가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 저희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